잡스랑 연애. 자, 이 2부의 오프닝 토크는요,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뭡니까? 11월 노벰버. 금욕의 달. 오. 잉글리시? 잉글리시? No sex. No stars. No stars months. 노탈스먼스. No stars months. 약간 영국 발음이네. 예. 영국 영화네. 노탈스먼스. 영문과가 잘 살리네. 네, 영국 영화는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러네. 쿼터. 노탈스. 노터스 워터. 아 노터스 워터 아니지? Give me some water. 이렇게 해야 되거든. 좋네요. 예. 네, 저희가 할 이야기는 해외에서 11월을 금욕의 달이라고 에? 정해요. 왜요? 나 처음 들었어요. 자위도 안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금욕의 달 No Nut November 챌린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글자만 따가지고 No Nut November니까 NNN 3N 이라고 부리고 있고 인증하는 남성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영국의 매체에 소개된 이 NNN 챌린지 규칙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사정을 하면 안 된다. 자,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발기하는 것까지만 하는. 에이씨. 야, 이게 더 힘들지 않아? 발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쿠퍼액은 뭔데? 그건 인정. 의도치 않았으니까. 아, 그건 생리현상, 뭐 방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너무 격한 자극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거니까. 야동 보면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부터 좋네 좋아. 자, 이게 몽정도 한 번만 허용한다고 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 알다고 진짜. 야, 이 비용신들아. 뭘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냐, 이씨. 그럼 우리 결혼한 이근이 형은 11월에도 왕성하겠네요. 네. 저는 노넛 노벰버가 아니라요. 노넛 원 이어. 뭐 이런 챌린지 중입니다. 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고 성욕에 이끌려 자위를 하게 되는 순간 챌린지 실패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매우 놀랍게도 아니 놀랍지 않게도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그렇지. 힘들어요. 당연하겠죠. 이게 사실 이 챌린지가 전립선 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병 중인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한 행사로 시작이 됐다고 죄송합니다. 하고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자위 중독 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진해서 도전하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또 좋은 뜻이 있었네. 국내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자위를 하면 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계속 도파민이 분비된 상태를 몸이 원하고 그다음에 자위를 하면 몸이 피곤해진다 이거야. 네네네. 그래서 금딸이라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표현을 하는데 아니 거기서 표현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딸? 그거를 금딸을 지속했을 때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챌린지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예전에 본 게시물 중에 하나 진짜 웃긴 게 우리 운동 일지나 육아 일기 일지처럼 어머. 하루하루의 일기를 쓰는 거야. 오. 1일차 금딸 성공, 2일차 금딸 성공, 3일차 메구리 씨발, 5일차 미카미 유아 씨발 이러면서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이웃을 적는 거야. 그런 글들도 많이 공유가 정확한 돼. 일지네요. 비카미 유아는 못 참지. 딸 이어리 같은 걸 쓰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쓰더라고. 딸열이. 자, 김여성 벌써부터 불편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자, 저희 고등학교 때도 수능 앞두고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3명이 이제 한 분단에 앉는 시스템이었어 저희 반이. 근데 걔네들이 그 교실 벽에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셋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한다 수능을 앞두고 해서 금딸 챌린지를 한 거지. 근데 다들 4일차 5일차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프가 보니까 올라가다 다시 시작. 올라가다 다시 시작. 이게 참은 날짜만큼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쉽진 않다. 근데 이런 챌린지가 참 많잖아요. 옛날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있었고. 나는 그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다음 사람 누구 지목하는 건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지목하는 사람 꼭 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고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에 그 태그 걸 수가 있으니까 좀 그냥 얘기 안 막. 하고. 저는 누가 지명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고맙더라고. 먼저 카톡으로 이거 너 하는데 너 해도 돼. 아 그래서 아이스 버킷 했었어요? 아이스버킷 안 하고 기부했죠. 아 기본.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각심이 좀 생기고 모금도 좀 되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건 너무 좋은데 그거를 마치 이제 자기가 되게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티가 너무 나는 사람들 보면 조금 꽉걸거려. 그리고 그 챌린지의 취지와 다르게 내 인스타에 올릴 게 하나 생겼네. 라는 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처음에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나왔거든. 맞아요. 아류들이 많이 나왔어. 네. 나중에 약간 피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목 받았지만 기부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멋있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개인적인 있죠. 시각입니다, 네. 그냥. 네. 그 요즘에 챌린지가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뭐 누군가를 지목하는 챌린지는 아닌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 지목하면 거의 공개 저격 수준 아닙니까?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올창석 지목하면 100% 실패 아니야 쟤는. 쟤는 뭐 내가 봤을 때 귀가까지 한 대여섯 시간 길빵 못하니까 참을 수 있는 시간 정도. 길빵이래. 길빵 못하니까 참을 수 있는 시간 한 정도. 신고 다녀야지. 2천 해야 되겠다 기부하려면. 아니 이 돈 2천 해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네. 이 성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만약에 금욕을 해야 한다면 제일 힘든 금욕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그 1차원적인 본능이에요? 수면. 수면이죠, 그러면 사실. 그건 너무 본인을 괴롭게 하는 거고 수면은 안 할 수 없잖아. 안 하면 죽잖아. 나 유튜브 안 보는 거. 핸드폰 안 보는 거. 핸드폰 안 보는 거. 요거는 좀 의미 좀 있겠다. 많이 세다. 인터넷 핸드폰은 있는데 인터넷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왜 더 죽을 맛일 것 같은. 그런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거요?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거. 그리고 그 펜션인데 절대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는 펜션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어. 자발적으로 미션처럼. 본인을 그런 걸 차단시키는 거지. 거기는 민방위 통지서도 그럼 뭐 파발로? 비둘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으려고. 아니 거기 주인분이 계실 거 아니야. 주인분이 받는 뭐 고지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주인분은 위성이 연결돼 있어. 그분은 엄청 하시고. 그 사람은 하고 주인 하지. 오는 사람은 하는 게 사람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난 진짜 요즘 유튜브 쇼츠가 너무 무서운 거야. 왜요? 그 쇼츠 한 번 보기 시작하잖아. 계속 보게 돼요? 아무 의미 없이 2시간을 본다니까. 미쳐. 그게 진짜 바보 상자야. 뭐 그 안에서 영감을 받는 것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직업이니까 보면서 요즘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이런 감성도 재밌네. 이렇게 공부가 되긴 하는데 잠잡아 먹는 귀신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씻어야지 하다가 막 1시간 반 지나 있고. 인스타가 주로 그런 거. 인스타. 릴스도 그렇지. 릴스도 그렇고. 그래. SNS 안 하기. 이런 안 돼, 안 것도. 돼. 창석이 힘든 게 많겠네.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필요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비키니 스타 이런 게 검색이 됐다. 어. 와 계시면 한 1000개 보고 잡니다. 아우.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진짜. 저는 중독 상태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너무 셌다 처음부터. 중독돼 있고 김익근 조패는 상상에 중독돼 있고 틈만 나면 상상하고 있더라고. 너무 도파민이 분비돼.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지금 바로. 그래서 안 때리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환상이 깨지니까. 그래서 상상만 하는 것 같기도 해. 어. 그것도 있고 저는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취침에 들고 기상하는 시간 외에 어딘가 눕지 않기. 어디에 누워요 그러면? 차 안에서 많이 누워 있고. 역시 큰 차라. 아니 시트 뒤로 제끼면 못 누워? 불차는 그거 안 돼? 불차라뇨. 이름이 있는데 불차라뇨. 제가 무슨 소방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불차라뇨. 그거 아니야? BMW가 불 많이 나는 거. 불 많이 난다. 오 뭐야? 뭐야? 어쨌든 시트 뒤로 제끼면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중간에 제가 방송이 없는 시간이 1시부터 5시까지는 저를 부르잖아요. 그때가 쉬는 시간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나니까 어디든 뭐 가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 나가기도 하는데 틈만 나면 난 누울라 그러더라고 이제. 소파 이런데. 소파에 저도 맨날 누워 있어요. 엄청 나태해지잖아. 소파에 눕는 순간. 그지. 일어날 때도 힘들어. 너무 무거워. 집부둥해. 중력이 한 2배 작용하는 것 같아. 소파에 늘러붙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파고 들어가지. 근데 요즘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한번 그렇게 소파에 누우면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기 챌린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덜 나태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름에는 땀을 흘리니까 불쾌해서라도 샤워 먼저 하고 눕는데 요즘은 그냥 옷만 갈아입고 바로 누워버리는 것 같아. 맞아. 메이크업 막 돼 있는데도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버리잖아. 바로 들어와서 씻으면 그 뒤에 4시간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 맞아. 아, 그 눕지 챌린지보다는 눕지 않기 챌린지보다는 씻기 챌린지를 해야 되겠다. 겨울 되니까 바로 씻질 않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맞아. 그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물론 그 시간에 충전이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 요즘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째 우리만 나태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잠이 너무 많으니까. 전 중간 중간 그 방송 시간에 중간에 비면 다 잡니다. 어디서 잡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아 집에서. 상암이랑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집이 10분 거리니까. 전 10분 거리니까 무조건 집에 가서 자요. 이거를 하루 이틀만 안 하면은 그날 컨디션 사이클이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낮에 자고 오면 저녁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 잠이 안 와요. 그렇지. 아무리 늦게 맞춰도 뭐 몇 시에 1시에 자? 마친다. 1시에 마친다면 잠 못 잘 때는 한 3시까지 못 자요. 뭘 하지도 않아. 생산성 있는 활동도 못 해. 머리가 거의 굳어 있어 가지고 지쳐 있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봤던 거 또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 그렇게 네. 그 루틴이. 맞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자 한 23번 먹고 오랜만에.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보면 마음이 노곤노곤해져요. 그 그림 색채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진짜 그거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진짜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화가 있어. 저는 멋진 하루가 그렇거든요. 저 이름만 들었습니다만 씨발 진짜. 왜 욕을 해? 야, 나의 힐링 영화 비웃잖아. 저는 비웃는 버릇 저 고쳐야 돼 저거. 그냥 웃었는데 왜 그래? 이게 멀티 유니버스예요. 근데 거의 잡스에서 이 단어가 이제 약간 조롱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즉각반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하거든요. 저도 익히 들었어요. 저는 무슨 일본 영화인 줄 알았어. 스고이하루. 게시판에 스고이하루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영화가 저한테 나쁜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스고이 하루가 아예 머리에 인식이 돼 버리니까 틀었다가 바로 끄게 되더라고요. 아 졸릴 것 같아. 진짜 영화 볼 줄 몰라. 그러니까 베를리누 같은 영화 이런 거. 영화 베를린이요? 네. 나 되게 재밌게 그 봤는데. 류승범 나오는 거야? 맞아요. 재밌게 봤던 거.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는데. 표정 네, 이상도 저한 10번 넘게 봤어요. 음. 베를리누. 아니, 저도 베를린은 재밌게 봤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맞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조롱하는 거고 우리도 사랑일까가 진짜 그지 같은 영화. 와리와리와 러브데스. 재밌어요. 죄송한데 거의 잡스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못 알아듣겠네. 여기까지 올라왔어. 못 알아듣겠어. 힘들고 솔직히- 지칠 때 어떤 영화 봅니까? 힘들고 지칠 때는 아니, 편안하게 보고 싶다. 진짜 편안하게 보고 싶을 때는 타짜죠. 아 최고지. 네, 타짜 타짜죠. 최고지. 타짜. 타짜도 사실 한 번 시작하면 못 끊어요 중간에. 타짜, 범죄와의 전쟁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런 저 거라고. 그래서 아니 진짜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안 끊기는 영화들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대표적인 지금 타짜하고 범죄와의 그렇죠. 전쟁. 타짜는 시작하면은 오빠 수고했어. 그냥 무조건 오늘 하루 나도 수고만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 사실 그거 보려고 타짜 보거든요. 그 씬 보려고. 야, 이게 무슨 신이지? 이게? 교수님 이번에 따야죠. 맞아. 여기 정가신 나란히 앉아있어. 나란히. 그분이 조승우 씨가 다시 돈 주면 그걸로 이제 집에 안 가고 다시 도박하지. 근데 네. 갑자기 이건 좀 뜬금없긴 한데 이끈님 오늘 착장이 멜로 영화 남자 주인공 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 나 봐야 봤네. 네. 그러니까 너가 옷을 모르는 거야 찬서가. 답답하다 진짜. 스고이하루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머리만 늑돌이 같은 모자 쓰면 뭣도 모르면서 입만 나불내는 그런 느낌인가? 나는 약간 군대에서 위장 옷 있잖아요. 풀숨에 들어가서 저격할 때 위장 옷. 길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아 길리스트. 길리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니들 이거 메이크업 보면 깜짝 놀란다. 더블 타겟이라는 어딘데요? 영화에 어딘데요? 더블 어딘데요? 유니클로다 이씨. 어딘데? 아니야. 역시 익사마. 아니야. 유니클로 아니야. 자국 옷을. 그거 아니고 더 외색이지죠. 겐조입니다. 지난주에 겐조 입었잖아요. 아 겐조는 프랑스 브랜드야. 지금 왜 색짓다고 왜 그래? 근데 왜 색짓다고 왜 그래? 난 알고 있었거든. 태세 변환이 빠르시네요. 이름도 아니라 이거 아니, 알고 있었거든 난. 겐조 보는 순간 아 씨발. 근데 딱 가을 영화 아. 재질의 남자 주인공 그렇습니다. 느낌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류나 니트를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맞아, 남자들이 맞아. 니트 입는 거? 진짜 어깨가 넓어 보여요. 그 니트를 입으면 맞아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니트 입으면 항상 주변의 여성분들이 오늘 옷이 이뻐요라는 얘기를 꼭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꼭 거의 대부분 니트야 보면. 깔끔하고 가을 겨울에는 몰랐어. 느낌이 있어 보이니까. 그 따뜻한 느낌이 있으니까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입으면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이동욱 공유가 서로 니트 입고 나오는데 야 남자가 봐도
와, 진짜 대사 하나도 안 들리고 존나 멋있다 이 생각보다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완얼입니다. 폐완얼. 네. 네. 너무 잘생겼어 진짜. 씁쓸해지네요 또. 네. 그런 의미에서 니트에 실패하신 우리 김익근 씨. 페아널. 이것도 좋은 브랜드인데. 어. 폐완얼. 아 근데 이거 잘생겨 보이려고 입는 옷은 아니니까. 저도 뭐 그러려고 입는 옷은 아니에요. 누구들 있네 진짜. 폐한얼. 폐한 얼굴. 네 마음대로 승패를 결정짓지 마. 아직 겨뤄보지도 않았구만 저도. 뭐 대봐야 하는 건 아니죠. 승부 예측이라는 게 네. 또 어느 정도 적정이 되니까요. 토형. 자 알겠습니다.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첫 코너 김여승의 감별해 드립니다로 가보겠습니다. 마취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마취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유에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유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유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취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써도 끈적이지 않고 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마취구름 검색해주세요. 네, 저도 2주 전에 직접 사서 또 잘 쓰고 있거든요. 어디 요 씁니까? 시기 옷장 전신 바르죠 무조건. 온몸에 네, 전신 바르고 엉덩이 뒤. 엉덩이 뒤 네. 아픈 엉덩이 앞도 네. 발라야겠죠. 말릅니까? 네. 매끈합니다. 그러면 소량만 필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내년 가을까지 쓸 수 있죠. 광고주가 좋아할까요? 우리 뭐 알아서 멘트들을? 잘 편집해 주십시오. 네. 예. 자 여러분 보습 끝판왕 마취구름 크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메디닥터가 새롭게 출시한 차전자피 식이섬유 다이어트엔 효과적인 바른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은 다이어트로 식사량이 적어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혹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 및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로 인한 쾌변이 쉽지 않은 현대인들의 장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바른정은 차전자피 식이섬유 82%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50만 CFU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더 메디닥터 바른정 드셔보시고 배출의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거 구매해가지고 바로 광고 들어오자마자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화장실 드셔보셨어요? 바로바로 갑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시기를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요? 효과가 빨리 오더라고 이게 은근히. 오. 바로는 아니지만 이게 반나절 안으로. 평소에 만나던 친구보다 훨씬 우람한 친구가 나와요. 완벽하게 끄집어내 주는 거. 근데 말만 들어도 시원하다. 네, 머슬 마니아가 나옵니다. 네, 진짜로 느껴보셔야 돼. 나 깜짝 놀랐어. 쾌변을 원하시는 분들 더 메디닥터 바른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철을 맞은 사과가 참 맛있는 곳 은하사과 광고입니다.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사과이지만 그래도 제철에 먹는 사과가 최고인 거 아시죠? 은하사과에서는 산지에서 수확한 사과를 고객님의 댁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빠진 저렴하고 맛 좋은 사과와 사과즙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추워지는 날씨 목 건강에 좋은 도라지 배즙과 새콤달콤한 석류즙도 만나보실 수 있는 곳 영주은하사과입니다. 다양한 과일과 과일즙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은하사과 검색해 주세요. 요즘 바빠가지고 요 주문을 미리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텀이 생겼어. 못 마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사과즙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짜증으로 다가와. 이게 내 자책이 너무 심해지고 왜 미리 시키지 못했을까라는 자책. 그 정도로 제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 됐습니다. 달달한 게 딱 들어가면 힘이 나잖아. 그러니까요. 빨리 올라가잖아요. 아침 사과 너무 좋으니까. 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은하 사과즙 그리고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 판매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제주 황금향과 꿀 호박 고구마도 역시 판매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 광고입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이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에서 M장 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께 사은품 증정합니다. 구매하실 때 M장 기획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자, 요거 M존 케어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네. 안 쓰시는 남자분들 많아가지고 한번 써보시라고 새로운 경험하실 거라고 M존 케어 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립밤을 하나는 입술에 바르고 하나는 요즘 눈 주변에 또 바르고 있어요. 아이크림처럼. 네, 그거 좋다고 좋아요?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립밤을 네. 왜 바셀린도 여기저기 바르는 것처럼. 네. 그래서 발라봤더니 진짜 괜찮아. 그래서 그런지 좀 괜히 축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사용하시고요. 전 2개째 다 썼습니다. 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홈페이지 네. 방문해서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별해드립니다. 순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짠순이 짠돌이 감별법 가겠습니다. 예. 또 우리 중에 짠돌이 짠순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쵸? 근데 이제 네. 짠돌이나 짠순이라고 딱
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일단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저는 나한테 돈을 쓰고 안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냐 맞아. 안 쓰냐가 짠돌이 짠순이의 기준이지 않을까. 맞아요. 나도 약간 그런데 그게 어. 그 짠술이 짠돈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남한테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나한테 안 쓰더라도 네. 네. 뭐 밥 한 끼 사고 네. 커피 한 잔 사면 짠순이 짠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과 엮여 있는 자리에서 절대 지갑을 꺼내지 않는다거나 맞아. 계산을 안 한다면 네. 짠돌이 짠순이라는 느낌을 좀 주게 그러네, 되죠. 그러네. 오, 진짜 중요하다. 나보다는 남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네. 근데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대학교 친구인데 10년 넘게 그 친구한테 껌 한 통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관계를 유지하죠? 멀어지기는 했는데 어렸을 땐 사실 저희가 다 돈이 없었으니까 대학교 그쵸, 때는 그쵸. 각자 뭐 사 먹었지만 사회생활 하고 나서도 커피 한 잔을 먼저 안 사요. 택시비도 막 어쩌다가 내는데 그게 왜 냈냐면 남들이 다 쓰니까 너무 민망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상황이 있었고 한 번도 이렇게 지갑을 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잘 없어서 그런데 저는 실제로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짠돌이 짠순이의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이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잖아. 네. 태도, 애티튜드? 애티튜드, 아티튜드. 어떤 애티튜드를 말씀하시죠? 그 짠돌이 짠순이들은 본인이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함을 잘 표현 안 합니다. 누군가가 뭘 사줘. 왜냐면 뭘 사줬을 때 너무 고마워 이러면 뒤에 다음은 내가 살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야 그들은 되니까. 이 상황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고마워하지 않아. 정확한 것 같아요. 와, 정확하다. 근데 진짜. 되게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 반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할 수밖에 많이 없어요. 봤어요. 많이 봤어요. 나는 근데 짠돌이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데. 나 그냥 많이 봤다고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제발 내리시나? 잠깐만요. 상상 잠깐 도파민이 필요한데. 잠깐 상상해. 다녀오세요. 어떻게 전치 몇 개? 치아 몇 개 나갔나요? 얼굴은 피해서 때려주세요. 얼굴은 피해서. 하체. 다녀오셨나요? 피니시 블로우를 안 치고 가고 잠깐만요. 예. 치고 왔습니다. 진짜 웃겨. 라이트 훅이었군요. 네. 맞은 것 같나요 지금? 네, 아니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 휘청휘청거리네요. 네. 또 돈을 아끼는 관계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말하기 어려운 게 아마도 이젠 연인 사이이지 않을까 싶은데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미혼 남녀 59.1%가 돈을 아끼는 애인에게 불만이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쌓이면 남자든 여자든 되게 쪼잔해지거든. 그렇죠.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자차를 운전하는 게 남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리가 멀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항상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잖아.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름이라도 한번 넣어주면 이게 또 마음이 금방 녹거든. 맞아.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따로 표시한다던가 뭐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안 받으면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기름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키로수에 의한 감가상각 내 운전 뭐 이런 거. 맞아, 수고비. 이런 것까지 계산하게 된다니까 내가. 맞아. 왜냐면 사람의- 나의 피해를 아무래도 더 키우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 맞아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그래도 감가상각까지는 좀 쪼잔하네요. 다녀오세요. 무릎으로 찍은 것 같은데. 오늘 그래요? 자체 레디 플레이어 원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상체 주로 쓰셨는데 이번엔 하체 좀 쓰셨네. 그러게요. 분노가 커지면 하체를 펴. 니가 많이 날아가네요. 니가. 네. 그래요. 보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긴 한데 짠돌이 짠순이 감별하기 좀 좋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게 짠돌인지 한번 네.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일단 남편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쓴 거예요. 첫 번째, 음식 시켜 먹을 때 오는 일회용품 그릇. 요거를 찬장에 계속 쌓아둔다. 다시 쓸 수 있어서. 근데 뭐 짠돌이라기보다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 난 괜찮은 것 같아. 만약에 그거를 잘 닦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요걸 버리면은 왜 고생해서 닦아놓은 거 버려졌나 호통을 친다. 그것까진 너무했다. 요거는 좀 너무한다.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꽂혀 있으신 분이야. 이거는 절약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냥 자기 생활 신조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멀티탭을 쓰는데 음흠. 계속 콘센트를 빼고 다닌다. 그러니까 멀티탭 전원을 껐는데도 빨간색 안 했는데도 일일이 드라이기 뭐 이런 거 콘센트 다 빼고 다니는 거야. 이것도 그 부분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아. 다른 건 펑펑 쓰면서 전기는 엄청 끄고 다니시는 분들 계셔.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드라이기 맨날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여자분들은 그냥 꽂아놓거든요. 저 그래서 사실 사실 꽂았는데 그냥. 멀티탭을 끄니까 어. 무관한데 이 남자분이 와이프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생활 여자- 방식이다 진짜. 네. 근데 여자분 입장에 좀 짜증이 나죠. 짜증나지. 이거 어차피 맨날 쓰는 거라서 꺼냈다가 다시 꽂고 꺼냈다가 꽂고 여러분은 하느니.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콘센트 막 이런 거 다 끄고 다니고 빼고 다니고 이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네. 보이면 끄려고 하긴 하는데 네. 일부러 막 더 끄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 신경 저는 조금 끄는 편입니다. 근데 뽑진 않아요. 난 멀티탭을 그래서 무조건 버튼 있는 걸로 사요. 요거는 뭐 생활 방식이 그런 거지 뭐 짠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 이제 네. 그 강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유통기한을 잘 안 지키는 거. 음식을 얼리면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그거 얼려놓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2달이 지나든 석 달이 지나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마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라면 뭐 3개월 지났다고 쳐봅시다. 그 특히 짜파게티가 네. 일반 라면보다 제 기준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더라고. 그래요? 아닌가? 그냥 집에 사놓으면 좀 자주 안 먹어서 그런가? 라면보다 아마 짜파게티를 덜 먹어서 그럴 그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유통기한이 좀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 이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땐 또 먹어도 된다고 얘기가 근데 있어가지고. 유통기한과 그다음에 먹어도 되는 기한이 일치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라면도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걸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던데. 맛이 완전 다르던데요? 아 그래요? 네. 갓 나온 거. 네, 물론 공장에서 바로 뽑자마자 먹은 건 아닌데 뭔가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는 맛이 굉장히 달라진다. 특히 면발에서. 이건 기분 블라인드 탓인가? 테스트 해본다 너. 어디 라면이 뭐 생맥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검증 들어간다고 하면 난 못해. 도를 넘은 개소리라고. 자 다녀오세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번째 외식을 해도 일단 싼 거 없냐? 얼마냐? 이거를 입에 달고서 나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하죠. 저는 그 먹는 것도 여행 가서 먹는 거에 아끼는 거. 좀 별로 아,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가서는 좀 마음껏 즐겨야 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즐기러 갔는데. 거기서 이거 비싸니까 이거 먹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맞아. 나도 싫은 것 같아. 아빠 나 그거 싫어. 여행 가서 많이 먹어야 돼요. 여행 갔을 네. 때 그런 네, 거.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랬던 거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부모님이 뭔가 얼마냐 비싸냐 이걸 많이 맞아. 말씀하셨던 것 같아. 많이 또 말씀하셔요. 컨테이너 살 때 기억이 있으셔서 그래. 컨테이너 아니고 지하빵. 지하빵. 그쵸. 컨테이너 저 컨테이너 창석이. 서울 월세. 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럿이 먹고선 좀 어릴 때는 무조건 엠빵했거든. 네. 그때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불편한 지점. 원단위 절삭 그 어디까지 자르느냐 아 맞아.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거를 끝까지. 이런 단위까지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 뭐 나중에 계산 어떻더라도 어. 계산 마치는 나 같은 거를 경우는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1,000원 단위에서 잘라가지고 예. 좀 부족한 건 그냥 내가 그냥 그 해봐요 몇천 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는 내가 만약 총무면 야 이렇게 했는데 요건 내가 낼 테니까 뭐 42,000원씩만 보내. 거기에 뒤에 뭐 723원이 붙든 뭐 950원이 붙든 요거는 그냥 잘라버리거든. 네. 카카오톡 나눠서 내기가 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게 약간 감정이 훔쳤는데. 상할 수 있는데 맞아. 카카오톡 이거 나눠서 내기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깔끔하게 송금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요거 얘기 들으니까 생각 갑자기 난 거였어. 제 친구 중에 보통은 이제 돈 걷어서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꼭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현찰 마련하려고. 소비로 잡히려고. 포인트. 포인트 정립.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포인트를 더 누적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현금을 받으니까 내가 돈 쓴 거는 똑같이 그치, 엠빵이 그치. 돼 있는 상황에서 내 세- 카드의 세- 실적이 절세도 되고. 절세도 되고. 나 그래서 있어. 제가- 있어. 진짜 있어. 왜 많아. 제가 나서서 왜 저러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는 안 그래도 왜 저러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포인트 몰빵이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나 좀 많이 놀랐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래 너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그래. 그거로 나서 신경 안 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왜 진짜 짠돌이는 그러잖아요. 계산 다른 사람한테 포인트 내 걸로 이런 사람들 있어. 가서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 해피 포인트 이렇게 혼자 아니 근데 포인트. 그렇게 하더라도 그 엠빵을 할 때 자기가 좀 더 쓰면 괜찮아. 그치. 근데 꼭 그 중에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문 검색해봐. 이문이 뭐야? 이윤. 이익이 남는 돈 한자입니다. 이문. 이문 검색해. 아 김익근 표정이 이거 들어올 것 같더라고. 나는 이문 그거 하이문밖에 몰라가지고 이문이야. 이문 이랬지. 아 그래요. 네. 그게 그거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중간 중간에. 네. 어쨌든 그 네. 와중에도 자기가 조금 더 이윤을 남는 돈을 있어요. 세이브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있어. 거기까지는 진짜 불편하지. 그러네, 근데 그러네. 그런 애들 중에 야 얼마 나왔어? 뭐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거나 카드 내역을 찍어서 보내지 않고 뭐 어. 10만 원 솔직히 뭐 9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 나왔어 막 퉁친 이런 애들 애들. 있어요. 에이, 양아치지 그거는. 있어. 그런 애가 있어? 있어. 너가 그러나 보다 야. 아니야. 난 철저히 모르게 해. 있어요. 그건 잡아내야 됩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경우는 있어. 어떤 거야? 단체방에서 다 같이 먹고 내가 결제를 했으니까 얼마씩 보내줘 했는데 네. 다른 애들은 다 보냈어. 근데 한 명이 안 보냈어. 내가 걔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나보다 어린 애고 직무도 다른 애고 이래가지고 내가 되게 없어 보이는 거야. 이걸 야 너 35,000원 안 보냈다. 이 말하기가 애매해서 네. 벌써 한 4년 5년 지났는데도 못 받았지.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 무조건 받아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제가 첫 만남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었고 제가 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내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 안 주는 거예요. 번호까지 다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근데 그 만남을 주선한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빨리 돈 받아달라고 연락해가지고 받았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사실. 근데 그러면은 그거 좀 아닌 것 저 같아요. 이거 궁금해요. 얼마 전에 이거 제 친구가 겪은 일인데 같이 결혼식에 갔어요. 친구인데 네. 근데 이 친구가 현금을 모르고 못 뽑아와서 9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 축의금을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10,000원을 안 애매하다, 주는 이. 거예요. 줘야지. 근데 이게 10,000원이라 2만 원, 3만 원도 아니고 10,000원이라 받아야지. 축의금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10,000원을 어떻게 달라고 하지 일주일을 고민하더라고요 친구가. 친구가. 저희는 계속 받아라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 받기는 했는데 만 원 애매하다. 만 원 뭐 친한 친구면 10,000원 정도는 그냥. 약간 애매한 친구. 애매한 결혼 친구. 식장에서 본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불편한 거지. 그치. 아니면 다음 행사 때 9만 원만 들고 가서 10,000원만 줘라. 굳이. 깔끔하잖아. 이게 선비식이야, 선비식. 서로 피 보지 않고. 그러네.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돈을 뽑아오는데 9만 원을 뽑아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돈을 못 뽑아서 원래 그 수중에 9만 원 있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9만 원밖에 없어서 10,000원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뭔가를 정확하게 하는 게 피곤해 보이는 그게 불편하네. 맞아. 네, 정확해야 되는데. 원래가 본인은 짠돌이 짠순이가 아닌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또 그렇게 궁색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힘드니까 힘들면 또 생각하게 돼.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거든. 네. 여기서 내가 좀 부담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 이제 주변에서 아는데도 그러면 진짜 그건 불편한 거지. 이 얘기를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괜찮을라나? 자, VR 미리 다녀오세요. 미리 다녀오세요. 엠크나이트에 제 친구 동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왜 출연료 안 들어갔대요? 일반인은 출연료가 샴푸로 내가 주냐고. 출연이 안 줬나? 그럴 리가 있나? 샴푸가 출연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 내가 안 줬나? 깜빡했겠지 그거는. 그치, 그거 깜빡이지. 얘기 잘했네. 얘기 잘했네. 확인해볼게요. 얘기 잘했는데 참 방송에서 하고. 방송에서 해야 재밌는 건데.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진짜 문제니까. 이거 걔가 네.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오. 샴푸 3통 받아갔다고. 그 정도 비싼 건데 그 정도 말하는 참 염치 없네. 농담이고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 나 진짜 확인해봐야겠다. 근데 만약에 돈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끈이한테 같이 쓰는 거지. 이제. 왜냐면 걔 대전에 있기 때문에 걔를 찾아가서 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아니 근데 야 이거 만약에 입금된 거였으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한번 확인해봐. 니들 방송하고 있어봐.
입금이 안 돼서 사실 이걸 걔가 직접 말하기가 애매하고. 맞아. 그렇지. 근데 나도 사실 뭐 내가 뭐 걔 매니저도 아니고 말하기도 근데 이게 그렇고. 몇 개월 됐잖아요. 그치. 그 형 나온 거 내가 앵커나이트를 봤는데 몇 개월 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아마 들어갈 거야. 근데 아마 뭐 일반인이니까 뭐 출연진 보낼 때 안 보내고 뭐 따로 보내나?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방송인이니까 좀 검색해봐. 누락했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지. 내가 깜빡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어, 내가 어. 출연료는 진짜 민감하게 보내거든. 맞아. 어. 한 번도 뭐 그 문제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동아리 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흉흉합니다. 많이 흉흉합니다. 근데 어차피 걔들 뭐 내가 살면서 남은 인생에 가져볼 일도 없고 흉흉한 거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냥 눈치고 싶은 생각도 좀 드네. 아니 주제가 오늘 너무 짠돌이 오래돼가지고. 짠순이였는데 이 주제가 벗어난 적용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아니 돈에 대한 얘기니까. 돈에 재밌어. 대한 얘기니까. 재밌어, 야, 재밌어. 이쁘아 새끼야. 그럼 내가 진짜 쓰레기 되잖아. 다 같이 예능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끄나. 각자의 쓰레기 지수가 있는데 이근이는 워낙 많이 포인트를 쌓아놨기 때문에 괜찮아. 다 다음 주에 감별해 드립니다. 인수로 가야겠네요. 인수로. 인수 갑니다.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검색하기 힘든데 이거는 통장 내역을 아 봐야 근데 될 것 이거는 같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받는 사람도 까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이건 까먹으면 안 되는 문제야. 이건. 그래. 출연료는 민감해. 마지막- 동호한테는 보니까 내가 계좌번호 물어보지도 않았네. 진짜 안 줄 마음이었네. 아니야. 농담입니다. 내가 출연료를 보냈네. 어? 카카오뱅크로 보냈는데 이거 옛날 거 2019년에 보냈구나. 뭐야? 결혼식이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내야겠다. 근데 보냈는데 나중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그러니까. 돌려받아야지. 아니야. 더라고요. 받아야지. 돌려. 야,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야지.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볼게요. 누가 봐도 버려야 할 상태인 물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남한테 팔려고 한대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렸는데 막상 물건을 보고 항의를 받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받으려고 하냐면 단돈 100원이라도 받고 그건 병이다. 진짜. 100원이라도 받고 사정사정해서 100원이라도 받고 팔았다고 자랑하는 걸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게 어떤 범주입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결이 맞아야 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태도, 돈에 대한 태도 아니면 그런 중고 거래에 대한 태도가 좀 결이 맞아야 같이 사는 거지. 안 맞으면 좀 스트레스일 것 같긴 이게 하네.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가끔씩 이런 빌런들이 있어요. 처음 샀거나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을 찍어두고 중고로 팔 때 그 사진을 올려놓는 거야. 양아치다 그거 그거. 진짜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예. 현장에 가면은 나와 다른 애가 누더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누더기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빡치는 거지. 빡치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왔는데 내가 됐어 그냥 사자 이러고 사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인 거지 그것도. 작가. 허위 매물. 네. 표정만. 그래요. 오늘 뭐 감별하기 어려운 거 짠돌이 짠순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 일단 뭐 세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보다 남에게 하는 걸 봐라. 네. 이끈이가 말한 거고요. 그리고 짠돌이 짠순이는 자기 어떤 방어 기제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포인트에만 집중하는 사람, 포인트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일단 기억에 남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묘성의 감별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오창석의 EH 카로 넘어갑니다. 자, 1995년 10월 27일 한결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 궁예 종간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던 김갑수 배우님 아시죠? 종가는 모르지만 김갑수님은 김갑수는 알죠. 압니다. 김갑수 배우님. 네. 등장하면 죽는다는. 예, 알죠. 네. 김갑수 배우님이 KBS 대하 드라마 찬란한 여명에 네. 이 당시 출연 확정을 지었는데요. 땡땡 보상비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땡땡 보상비. 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땡땡 보상비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로선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이고 지금 생각해도 좀 파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땡땡 보상비를 받았는데 김갑수 씨는 무엇을 요구받았기에 이 보상비를 청구했을까요? 삭발? 맞췄나 보다. 맞아? 진짜? 이렇게 쓰레기 새끼 이거. 다녀오세요. 다녀오자.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야, 자꾸 방송 그따위로 할래? 나보다 못한다. 일반인보다 못해 진짜. 진짜 센스 없네. 진짜 나보다 센스 아니 진짜 안 돼. 삭발로 2천 3천을 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난 틀리려고 던진 말이야. 근데 배우한테는 2천 3천보다 더 많이 줘야지. 왜냐면 그거 하는 순간 다른 역할을 못 하니까. 그치 몇 달 동안. 아 근데 95년인데 2천을 준다고 삭발한다고? 와. 3천을? 자 그러면 답은 나왔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허위 정답 한 번씩 얘기합시다. 나는 그 얘기 얘기하려고 했어. 친일파 역할.
솔직히 누가 친일파 역할 하고 싶겠어. 이경영 씨 같은 분들은 보상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문성근 배우님. 삶이 친일파 원래 친일파이신 분들은 뭐 잘 살아가시지만 그게 아닌데 연기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아니면 아니면 씨 요즘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힘드니까 동성 연애. 그래서 애정신이 있다 동성과에. 그러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KBS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올 리는 없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삭발이 컸다. 죄송합니다. 흐름이 이어지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예.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영화 태백산맥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 원작이겠죠. 염산구역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94년이었겠죠.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김갑수 씨가 탔다고 합니다. 나무주연상. 그래서 찬란한 여명이라는 사극에 들어가서 삭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장원이 형이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내내 삭발한 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 다른 드라마에 더블 캐스팅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만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삭발 보상비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김영철 씨 저거 할 때는 스킨헤드잖아. 스킨헤드. 궁예할 때는 그 얼마 줬을까? 그것까지 다 포함됐지 않았을까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는 쭉 가는 거니까. 회당 출연료에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나는 이거 눈 가리는 거. 왜냐면 한쪽 눈으로 보면 여기 시력 떨어지거든. 아. 실제로도 인터뷰에서 시력이 맞아요. 떨어졌다라고 많이 말씀. 실제 시력 떨어졌다고 했어요. 난 삭발은 해도 요거는 못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계속 초점을 못 맞추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조리개가 움직이면서 아마 눈에 무리가 많이 갈 거야. 왜 아니 많이 원래 떨어지지? 시력이 2.0이셨는데 0.2까지 떨어지셨대요. 엄청 계속 많이 가리니까. 네. 또 진짜 반대편 눈으로 옮기면 다 알 거 아니야 시청자들이. 눈 안쪽 눈 아프니까 쓱 알 거 아니야. 아니면 편집할 때 그냥 반대가 화면 전환으로 하면 되겠다. 화면 전환으로. 얼굴이 달라지거든. 좌우 그치. 만전하면 얼굴이 달라져. 출연자의 안구 보호를 위해. 이게 어떤 여자 그 유튜버인데 얼굴이 어느 순간 너무 예뻐진 거야. 봤더니 그 여자분은 좌우 반전을 하면 얼굴이 예뻐져.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좌우 반전만 하더라고. 그런 게 있구나. 그분은 앵앵 안 되나 보지? 그지. 앵앵 너무 싫어. 아이 잠깐 한번 나와줬어야 돼. 안전. 그래 이것까지 가야지. 그래, 좋다 좋다. 네 그림 그린 건데. 아유, 좋아요. 일반인도 분량 뽑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누가 퀴즈를 한 번에 맞췄지? 죄송합니다. 저보다 심한 거. 3천만 원의 머리민 걸로 돈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 문제. 자, 1986년으로 갑니다. 86년. 86년 10월 28일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미국의 샌 버나디오 계곡에 플래셔 씨 네. 부부가 있습니다. 네. 플래셔 씨 부부가 플래셔 씨 부부. 23년 동안 이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섹스리스. 아니. 맞을 거 불안해. 근데 그거는 퀴즈로 나올 만한 특이한 일이 아니야. 섹스리스는. 과다 희생합니다. 노아 파이프. 앞에 퀴즈에 대한 희생을. 아까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청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노나 부채감이 라이프였다. 있었어요. 예. 자, 23년 동안 홈리스. 홈리스 어. 집이 없이 그러니까 거리 생활. 아닙니다. 정답. 소나 양처럼 풀만 뜯어 먹는 거야. 육식을 안 하고. 채식. 채식. 근데 채식은 그렇게 특별한 사연은 아니니까. 올루드. 정답. 방송 더럽게 못하네 진짜. 나란히 앉아가지고 정말. 아유.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퀴즈 잘 맞출 거면 제가 다음 주부터 장학 퀴즈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연대 책임이 되는 거야. 가뜩이나 빚을 털었는데 그게 또 채무가 쌓이잖아. 은근히 좋지. 자리에 마가 꼈나? 묘익자매가 퀴즈를 단숨에. 다음 문제. 요거 5분짜리였는데. 자, 5명의 자매를 둔 장년의 부부가 23년째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체로 생활하고 있고 홈 누디스트, 나체주의자한테 소개를 받은 후부터 계속해서 누디스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시내에서 쇼핑할 때만 옷을 입고 나머지는 다 에이 신념을 굽혔네. 뭐요? 진짜 누디스트는 아니네. 나갈 때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베지테리언이에요 하고서 회식할 때는 고기 먹으면 왜 베지테리언 정답 아니잖아. 남태우. 숨겨주면 다 먹거든. 고기가 안 보이게 숨겨주면 다 나만 먹어. 모르면 되는 밑으로 거야. 깔아주세요. 만두 광이야 그래서. 피해 쌓여 있으니까. 만두 매니아요.
자, 마포만두 가장 VIP 남태호 선배님. 네. 자, 다음 날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96년입니다. 좀 96년? 달라져서 96년 10월 24일 동아일보입니다. 세계 가전업체 규모를 조사했어요. 브랜드죠. 세계 가전업체 규모인데 이 당시 1위가 어디였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두 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고요. 96년만 하더라도 네. 일본 제품이 강세일 때거든요. 오. 예, 필립스, 소니 같은 브랜드들,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들 눈 흔들리죠? 세 개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답 가면 또 욕 먹겠죠? 닌텐도. 아, 이건 어차피 네. 맞추는 게 쉬우니까 네. 당연히 예상했다시피 1위는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네. 소니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네. 소니가 압도적인 1위고, 아 이건 어차피 네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소니 가전 1위. 그리고 마스시타 마스스타. 2위, 3위가 필립스, 샤프, 도시바, 히타치, 아, 산요 장난 아니다 아, 일본. 일본 판이었구나. 96년에 그리고 9위가 삼성, 삼성. 삼성이- 아, 9위, 10위가 대우. 대우. 그래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조사를 다시 하겠죠. 네. 이때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디였어요? 20년 뒤면 몇 년이에요? 2015년입니다. 15년이면 아직까지 중국산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때거든요. 네. 삼성이 있겠네 무조건. 그 삼성 몇 위일까요? 삼성 2위.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면 남은 게 많이 있으니까. 1위 오리온. 오리온은 과자 회사 아니에요? 오리온 식기세척 솔직히. 서버네트. 아, 그래서 삼성이랑 LG가 많이 치고 올랐는데 2015년 기준으로 삼성이 2위까지 치고 올랐고요. 1위는 미국의 월풀이라는. 월풀. 네. 그리고 2015년 기준 3위가 보쉬앤 지멘스. 몰라. 4위가 LG인데 2022년 기준으로 하이. 월풀을 LG가 잡았습니다. LG가 세계 첫 정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게 사실 월풀, 삼성, LG가 엎치락 뒤치락 한대요. 네. 근데 LG가 한번 뒤집었다. 그러니까 20-30년 동안 대한민국 기업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국뽕이 오르네. 월풀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내 기업이기도 하고 뭐 수출도 하긴 하겠지만 미국 인구가 3억 3천인 것을 기준으로 다 봤을 때는 내 삼성 수단에도. LG가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5년 11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2일 무교동 직장협의회가 결성됐습니다. 아 무교동? 네, 무교동 직장협의회 왜 만들어졌을까요? 무교동하면 무교동 낙지잖아. 그렇습니다. 낙지. 낙지를 좀 이렇게 소비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라는 이야기하면 또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무교동. 무교동. 이거 언제부터 못 맞춰야 다행이야. 이런 코너가 됐습니까? 만편이 정답도 못 맞춥니까? 삭발을 너무 빨리 맞췄어요. 어떤 예도 없이 단발의 네, 삭발이었어. 삭발 너무 많이 맞췄어. 직장인 협의회가 생겼다. 무교동에서 네. 무교동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죠? 중구지 중구 명동 옆. 명동 옆입니다. 어. 광화문 옆에 있는 거죠. 어. 청계천 옆에. 네. 청계천 옆에. 거기 여기에 일대죠. 직장인 협의회가 생겼다. 어. 이유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낙지 이유가 때문인 것 무엇일까? 같은데. 결혼하려고? 결혼? 네. 아닙니다. 되게 참신했어. 깜짝이야. 뭔가 서로 이렇게 선보고 이제 막 아. 불매 운동하자. 어떤 어떤 거? 술집이나 식당이 너무 불쾌해. 서비스도 안 좋고. 근데 거기밖에 대체할 데가 없어서 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협의회를 만든 거야. 저희 가지 말자. 야, 정답입니다. 아, 진짜. 저희 단체로 다녀올까요? 약간 다녀옵시다. 내가 먼저 대본을 보냈었나요? 아 진짜 맥이 탁 터지네. 아 형, 솔직히 한 마디도 안 했잖아. 생각나는 말 없었잖아. 뭐라 그랬는데? 진짜 재밌는 거 하려고. 뭐 해봐. 뭐. 진짜 재밌는 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야, 여기 무교동이 종강역과 을지로 입구역, 시청역 이 삼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밀집 지역이라서 이 점심 시간에 아 바가지 요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 골목만 넘어가면 되는데 1,000원에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1,500원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협의회를 결성해서 이거 너무 올려치기 하는 거, 바가지 씌우는 거 대응하자 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몇 개 회사가 연합해서 23개의 직장인들이 연합해서 그 정도로 세게 올렸다고 느꼈던 거겠죠 아마. 근데 여기 뭐 들어보면은 직장인 협의회가 생기고 항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번영의 회장은 그렇진 않다. 우리는 직장인들 대상으로만 판매하고
점심 저녁 시간만 장사 되면 저녁 없고. 장사 없고 또 기본적으로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월세 어마무지하긴 하지.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조금 시간을 내서 건너편에 뭐 종로만 가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가거나 아니면 값싼 구내 식당을 이용한다라는 기사가 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 회사를 다녔는데 그 분식집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거든요. 그 진짜 장사 잘 됐어요. 분식집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아줌마가 진짜 좀 불친절하고 그 갑질이 좀 있었죠. 독점으로서의 갑질. 국수 2개를 삶고 있었어요. 2개를 삶고 있는데 한 명이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국수 하나요라고 했더니 옆에 그 종업원이 국수 면을 더 삶으려고 넣으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2개 이미 삶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3개로 나눠주려고. 야, 네. 그래 그 종업원이 네 하면서 면을 더 삶으려고 면을 집는 순간 하지 마. 그래도 2개를 그냥 삶아가지고 3개 얼마나 나눠줬어요. 아낀다고. 아유. 나 너무 싫었어. 걸리지나 말든가.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쵸. 거기 분식집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골목에. 그 지금 없어졌어요. 편의점이 됐습니다. 그곳이. 네. 네, 이근 형은 이제 정답 맞추셨기 때문에 하품도 하시고 이제 문제가 심심하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주 빡센 퀴즈로 내가 예. 그래. 한번 오랜만에 한번 돌아갑시다 한번. 진짜로 가자. 진짜로 찐으로 그래. 퀴즈 한번 돌아봅시다. 빨리 이제 맞추는 게 자랑인 분위기로 한번 가보자. 이해 그때는 식가락 아마 무관하게. 김익은 힘을 못 쓸 겁니다. 그때 아마 드림만 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반대로 하려는 이 성향 진짜 상상해. 지금 도구 쓴 것 같은데. 도구 쓴 것 같은데. 야, 나 이렇게 때리는 거 좋아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추워지고 이 굳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멘탈 관리는 뭐 스스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많이 먹으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해가면서 각자 또 잘 관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김이 잘하나. 말하고 마음